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얘기할 때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와 너무나 똑같다. 그때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 집값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흥미로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음, 노무현 정부처럼 슈퍼맨 컴플렉스 빠진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워야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 노무현 시절에 실패를 했는데 그 정책을 똑같이 지금 다시 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작년 8월이었죠.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아닌 집은 다 팔아라. 국토부 장관 작년 8월 파리대책 이때 그랬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수개월 만에 집값이 2억에서 3억씩 뛰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이 큰 소리를 믿고 1년 동안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참다 못해 너도 나도 묻지마 매입에 뛰어들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을 상대로 이런저런 규제 실험만 하다가 끝내 집값 잡기 실패했던 예전의 사례를 지금이라도 교훈을 얻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8월에 4월까지 기간을 주고 집을 팔라고 했었죠. 이때 집 파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을 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안 팔고 내비두신 분이 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내비두신 분들이 승자였어요. 파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십니다. 그럼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서울의 외곽 지역도 뭐 2억, 3억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억, 3억 수준은 뭐 아닌 지역 많지만 1억에서 2억은 무조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런 정부의 가진 정책, 이것들을 보면서 집값이 안정될지 안 안정될지 이렇게 간을 보시다가 실제로 이제 용산이라던가 뭐 여의도 마스터 플랜도 발표를 했지. 강남도 계속적으로 집값 안 잡히고 올라가고 있고, 뭐 이주수요 발생하면서 이 관악구까지 땅값, 뭐 아파트값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아, 이러다가 서울에 집 못 사겠구나 싶어서, 이제 실제 수요자분들이 뭐 대출도 받으시고, 전세자금 이용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집을 또 사니까 실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또 올라가는 효과 아닙니까? 지금 7월 들었을 때보다 2배 정도 그 거래량도 많고, 가격대가 더 올랐어요. 7월 상승분보다 8월 상승분이 거의 2배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규제만 지금 계속 내놨는데 잡히지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교훈 얻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슈퍼맨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시장을 상대로 힘으로, 규제로 시장을 잡겠다는 게 바로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과 7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6월달, 7월달 들어서자마자 집값이 조금씩 다 올랐었죠. 예,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0.85, 0.86 이렇게 오르니까 정부가 8.1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음모론을 좀 좋아하진 않지만 꼭 이 정부가 이렇게 파란 게 딱 들어오면은 왜 자꾸 이렇게 뭐 세제 혜택 강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좀 약간 좀 음모론적이긴 한데 욕 댓글은 남기지 마시고요. 똑같이 하니까. 예. 왜 뭐 세금 얻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예.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거래 제한 등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었다. 8.1책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종합 세트로다가 탁 예전에는 이렇게 종합 세트로 하진 않고 하나하나씩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다 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 했던 거를. 음. 그리고 정부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그때는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몇 분 안 계시고 다 좀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왜냐면 한 번에 종합 세트로 내버렸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도 눈치 보고 그때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들 뭐 마구마구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자신감을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이걸로 안 잡히면 보유세 올릴 거다 그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달에 이제 보유세 강화 책도 나왔었고 근데도 지금 안 잡히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 무주택자하고 이제 1주택 뭐 서민층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주택 여러 개 가진 사람들 세금 더 이빨 걷는 거 하고 그리고 고가 주택 가지신 분들 세게 매기는 거 요것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카드가 다 썼어요. 지금 더 이상 나와도 사람들 다 적응했습니다. 이미 색다른 게 나올 게 안 보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 살펴보면은 자 처음에 발언한 거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대통령이 그러셨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데자부예요. 지금 사면 낭패 볼 거다. 내년 4월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너가 사는 집 아닌 건 다 팔아라. 아니면은 큰 코 다친다. 양도세 중과해 버릴 거야. 50% 60% 때릴 거다. 자,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진짜. 좀 팔라고 해도 안 팔잖아요. 자, 임기 내 부동산 대책 7회 발표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하고 종부세, 각종 세금, 대출 규제 도입, 지역 단위별로 규제를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부 출범 후 이제 1년 좀 간 넘은 기간 동안 규제, 대책 3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보유세 개편까지 나왔었고요. 이제 8.27 대책까지 또 나왔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또 단위 규제하고 종부세 강화, 세금, 대출 규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 임기 내 5년간 서울 아파트값 56.4%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안 잡히던 게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이거 잡혔죠. 폭락했죠. 그리고 정부 출범 후 15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지금 현재 11.8% 올랐습니다. 예.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11.8%면은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자,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이렇게 8.7% 오르고 이게 이 데이터 보면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대책이었던 보유세 개편안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는데 사람들이 벌써 콧방귀 끼듯이 8월에도 더 올랐습니다. 지금 오른 게 8월에만 1.2%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 노무현 때도 비슷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한 달에 1%, 2%씩 오르던 2005년 7월 이 하늘의 두 쪽 나도 부동산만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고 규제를 쏟아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음에는 11.8%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4.11% 엄청나게 올랐죠.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빚은 참사였다. 슈퍼맨 컴플렉스. 실패를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때는 규제를 찔끔찔끔 하나하나 해서 시장을 못 이긴 것이라는 잘못된 교훈만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8.2 대책 뭐 세게 나왔고 지금 보이스 개편안까지 나오고 8.27 대책도 나왔는데 지금 시장 콧방귀나 낍니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매수인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 잡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투자 선수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사고 이제 팔 타이밍 잡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음. 자, 풍선 효과만 불러오는 지역 단위 규제. 아까 말했죠. 이거 보면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게 바로 지역 단위 규제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거를 참여정부 시절도 했고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지역 단위 규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는 풍선 효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쫙 재니까 다른 뭐 상가랑 오피스텔도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늘고 경매도 거래량 많이 늘었어요. 풍선 효과, 풍선 효과, 풍선 효과입니다. 자, 파리 대책에서 강남권 등의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구를 최고 단위 단계인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자. 올 여름부터는 나머지 지역들, 특히 강북 지역이 많이 올랐죠. 올
여름에 강북 지역이 많이 올랐고, 지금 수도권도 많이 올랐습니다. 과천, 광명, 분당, 신도시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안 오르기로 유명했던 인천도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폭이 확대가 됐죠. 집값이라는 풍선이 더 부풀지 않으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 과잉 유동성, 돈이 지금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투자할 곳이 없고, 금리는 낮고, 그리고 공급 부족. 물론 수도권 전체 다 해서 공급이 부족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살기 우수한 지역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게다가 규제까지 덧붙여서 양도세 중과를 해서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이 심화돼서 가격 왜곡 현상, 괴리 현상에 빠지게 되고 있는 거죠. 요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지금 정부는 오직 힘으로 튀어오르는 데를 움켜쥐려는 생각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값이 그동안 잡혔던 때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예전부터 가야 됩니다.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지금 IMF 때,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서프라임이죠. 이때처럼 경제적 그 사건과 충격이 있을 때 다 떨어졌습니다. 규제로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정책 효과를 통해서 안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91년부터 95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는 규제로 했다 보기보다 이 정책이 뭐냐면 공급 정책. 실제로 공급을 만들어줬어요. 비결은 규제가 아닌 공급이었다. 200만 호 주택 건설을 내걸고 88년부터 92년 사이에 분당과 일산, 이른바 1기 신도시에 265만 가구를 새로 지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경제 악화로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대규모 공급이라는 이미 검증된 방식을 제쳐두고 실험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수요 억제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풍선 효과 만들고 안 좋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등록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지금 어저께 제가 뉴스 시간에 했죠. 여러 인센티브를 줬다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줄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 규제 실험의 대표적 사례다. 장난하는 거냐 이겁니다. 임대 등록 혜택을 새로 집을 사는 수단에 역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임대 등록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집을 더 사고 투기를 한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센스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생각 못했냐라고 오히려 이제 또 지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원래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지 못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자기 입으로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거다. 이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좀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게끔 얘기를 해요. 확정적으로 강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얘기만 나왔다 끝납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하루 만에 전면 취소. 요것도 지금 바로 하루 만에 기재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다.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다,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서울 집값의 상승 원인으로는 지금 말고요. 예전에 처음 이제 정말 추세 전환 됐을 때가 이제 2014년, 15년 이때인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집값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공급 부족을 꼽는다. 이 공급 부족을 뭐 얘기하기 전에도 일단 최경환 그때 그 초이노믹스라고 했죠. 그때 이 돈을 이빠이 찍어내면서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다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뭐 집값을 오르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 어떻게 보면 그때 께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글로벌로 저금리로 인해서 세계 주택 시장에 많은 돈이 흘러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0년 초반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대거 중단되면서 공급이 안 됐죠. 예. 서울 지금 다 거의 오래된 주택이에요. 60% 이상이 다 오래된 주택입니다. 새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주택하고 좋은 지역 사고 싶어하는 니즈는 점점점 늘어나고 고소득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로 살던 무주택자도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 잡이 시작된 거예요. 거의 상승의 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미 투자 잘하시는 분들 이미 사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지금 발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 1주택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입니다. 아, 이거 너무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의 생각은 또 다르다. 또 김 장관은 6월 취임식에서 강남 4구 1년간 거래 4천 건 중에 3.4%에 불과한 그 29세 이하의 구매자들을 거래 증가를 앞세워서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집값 오르는 거 투기 때문이야. 무슨 공급 부족 아니야. 공급 많아. 이제까지 공급 부족하다고 얘기를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31일 임대주택 등록을 놓고 다주택자들을 다시 압박하는 것도 정부 규제의 일변으로 입장이 변함없다는 것을 방증으로 해석된다. 집값을 올리는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잊지도 않은 유령과 맞서 싸우는 사이에 주택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그 심교원 교수님은 이 양도세 중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양도세 중과가 그나마 있을 그 공급마저 차단을 하면서 크게 왜곡 현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양도세 주택 중과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보유세 강화를 좀 더 강하게 가고 이 양도세 중과는 좀 풀어주지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는 그 또 거래세 인하한 적도 있거든요. 음. 자, 오늘은 이렇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서 실패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 실패에서 배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뉴스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우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죠. 안타까운 게 이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를 많이 하는 그 다주택자들은 이미 사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사놨고 지금 매입에 나서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들이라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추세는 상승 후반부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후반부를 장식하는 것들은 결국 또 개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했던 영상들 나오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구독 버튼이 있으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